자, 이제 본격적으로 FA 이적 시장이 시작을 하겠는데요. FA A그룹 선수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A그룹에는 총 4명의 선수가 배정을 받았거든요. 몸값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김주영 선수가 320포인트로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고, 그 다음에 김건도 선수가 315포인트, 그리고 손성경 선수가 255포인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황유진 선수가 이름을 올렸거든요. 여러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일만사 FC 출신으로 지금 MMS 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이번에 웨스트리버에도 정식으로 입단을 진행을 했고, 다음 시즌부터 이제 함께 하게 될 예정입니다. 2023 상반기 시즌 종료 당시에 황유진 선수가 MMS 리그에서 315포인트였다는 점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명의 선수가 A그룹에 배정을 받게 됐고요. 가장 먼저 김주영 선수를 한번 볼까요? 김주영 선수는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도 득점 개수가 똑같습니다. 8골을 집어넣었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득점왕을 차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도움이 많이 줄면서 수치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득점 랭킹과 도움 랭킹에서 모두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MWR 리그 내에서는 검증된 공격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김주영 선수의 장점은 아무래도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그리고 볼 연계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섀도우 스트라이크가 가져야 할 능력들을 고루 갖춘 모습입니다. 다만 가끔 기복 있는 모습이 종종 보여요. 그래서 특히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시즌 중반까지 좀 부진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시즌 막판에 들어서면서 이제 조금씩 부활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개인 스탯은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켰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 지난 시즌에 비하면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김주영 선수가 약간 흐름을 타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아프리카 선수들이 이렇게 흥이 올라오면 기량이 확 살아나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김주영 선수에게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좀 이 개인의 컨디션 난조라기보다는 약간 그날의 어떤 경기를 치르면서의 느낌, 그리고 본인의 어떤 기분 상태, 이런 것들이 경기력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김주영 선수는 특이점이 있는데, 이 선수는 섀도우 스트라이커고 윙에 좀 어울리는 장점들이 많은 선수인데, 특이하게도 선수 본인은 약간 중앙에서 볼을 연계해주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선수에게 측면 돌파라든지 아니면 공간 침투, 이런 것들을 팀에서 기대하기 마련인데, 선수 본인이 약간 이렇게 연계 플레이를 하고 싶어하는 약간 아트사커, 좀 예쁘게 볼을 차는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고, 그리고 등지고 볼을 간수하는 상태에서 측면으로 벌려주는 플레이를 선호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선수를 활용하려면 팀에서는 좀 선수와 개인적으로 타협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두 번째로 김건도 선수를 보겠는데요. 김건도 선수는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의 스탯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득점은 2개가 줄었지만 오히려 도움과 클린은 하나씩 늘었거든요. 그리고 클린 랭킹도 순위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탑5 안에는 진입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수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측면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공간 침투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고, 그리고 측면 공격과 수비 모두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직선적인 활동 범위는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수는 골키퍼도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선수의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반면에 단점은요, 개인 스탯에 비해서 지금 연봉이 좀 높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경기 영향력을 좀 미치는 선수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랙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몸값만 따지고 봤을 때는 리그 내에서도 약간 크랙 역할을 하는 선수들의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팀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손성경 선수거든요. 손성경 선수는 지난 시즌에 급격히 늘어난 체중 때문에 움직임이 굉장히 둔해졌고 스피드도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을 앞두고 체중 감량에 성공을 하면서 지난 시즌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 스탯만 보더라도 득점력과 수비력이 굉장히 올라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성경 선수의 장점은 탄탄한 피지컬을 앞세운 볼 간수 능력, 그리고 살아난 득점력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단점으로는 여전히 이 선수에 대한 어떤 기대치에 비해서 개인 스탯이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상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확실히 20대 때의 움직임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범위가 중앙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전술적으로 활용했을 때 조금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어찌됐건 폼은 많이 올라와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이 선수도 몸값이 이제 개인 기록에 비하면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황유진 선수를 보겠는데요. 이 선수는 이번 시즌에 MMS 리그에서 12경기에서 12득점을 기록하면서 경기당 평균 득점을 1을 기록을 했습니다. MWR 리그에서는 이러한 기록을 보기 좀 어렵죠. 가장 득점력이 좋다고 평가받는 최지필 선수랑 김우석 선수도 이 정도의 기록을 세울 수는 없거든요. MMS 리그는 4대4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장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 스타일 자체가 MWR 리그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그냥 기록은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유진 선수의 장점은 빠른 스피드와 유연한 드리블, 그리고 볼 연계 능력이거든요.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김주영 선수와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플레이 스타일은 완전 다릅니다. 이 선수는 섀도우 스트라이커예요. 그래서 측면을 활용하기 굉장히 좋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미드필더 라인까지 내려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단점으로는 이제 체력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금방 지치는 모습을 종종 보여왔었거든요. 그리고 다소 왜소한 피지컬을 갖고 있어서 약간 몸싸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A그룹에서 4명의 선수를 소개해 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팀별로 영입 전략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고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